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네, 지방선거 후유증 다들 좀 극복하고 계십니까? 네. 아, 우리가, 네, 뭐, 간간히 이제 치르는 전투, 소규모 전투 몇 번 졌다고, 전쟁 자체를 진 건 아니니까요.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멘탈 잘 부여잡고 요즘 그 진보 언론도 제정신이 아닌데 저 같은 기자가 역할이 계속 돼야죠. 뭐 말조심도 좀 계속하고 조심하겠습니다. 내년 대선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때까지 허재영 기자와 같은 몇몇 깨어있는 기자들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그 공지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여러분 연대를 호소하기 위해서 어떤 공지냐?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한 분 선임을 했어요. 그 박형준 씨에게 우리 기자들이 이제 그 의혹 보도한 것 때문에 고소 고발 당한 거, 그거에 대한 변호사는 이제 열린공감 TV 제작진하고 같이 이렇게 선임해서 따로 변호사 선임한 게 따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허재현 TV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가 계약을 맺은 변호사가 한 분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저에 대해서 요즘 그 악성 댓글 다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저의 그 3년 전에 그 불행했던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언급하면서 악성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결국은 변호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 저에게 악성 댓글 다는 분들 다 찾아가지고 최근 한 1, 2주 동안 제가 아예 그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제가 직접 하기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 몇십만 원 주고 아예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악성 댓글을 다 찾아내서 로펌에다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 한 3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내가지고 형사 고소, 민사 고소 들어가기로 이미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요. 제가 사실 정신적으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사실 좀 아프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웃으면서 방송하지만 사실 아직 제가 정신과 환자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고 싶지를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저에 대한 좀 비판들 표현에 어떤 좀 좀 과도한 것들이 있더라도 제가 인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인에 준하는 자세로서.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방치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어떤 사건에 휘말리거나 이슈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이런 그 방치된 악성 댓글들이 결국 저를 다시 공격하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요. 제가 요즘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허지현 TV의 공익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저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이제 계약을 맺고 고소에 제가 직접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각오해라 이 나쁜 사람들아.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책임 있는 자세로 공인에 준하는 자세로 여러 가지 표현들 아무리 SNS다 하더라도 한겨레 기자였을 때 못지않게 그 자세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방심한 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제가 한겨레 기자가 아니고 1인 미디어 독립매체 기자니까 조금 표현을 좀 과감하게 좀 쓴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적절한 게 있고 압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삭제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가 그거를 이제 아예 마기적으로 기사화해서 퍼뜨리는 바람에 이건 뭐 제가 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려서 참 힘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빌미를 아예 남기질 않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말 못하고 살면 사실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도 심해지는데 차라리 좀 우울증 좀 더 앓고 말지. 조선일보한테 더 공격당하는 건 못 견디겠네요. 그래서
저도 더 조심하고, 그리고 그간 저에게 악성 댓글 다신 분들 제가 다 찾았거든요. 기다리십시오. 수사기관에서 봅시다. 저는 저를 도와주시는 여러분만 믿고 계속 용기 내서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방송, 정경심 교수의 그 PC에서 발견된 새로운 IP 증거, 지금 이것의 의미를 제가 지난 방송에서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좀 더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이것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재판에서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거 위주로 좀 방송을 하겠고요. 그 전에 뉴스 논평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여러분 많이들 보시죠?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고 하니까 이제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뉴스공장을 이제 음해하려는 이제 작업들이 계속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김어준 씨가 받는 출연료를 가지고 트집을 잡네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출연할 때마다 200만 원씩 해가지고 총 5년간 출연해서 23억을 받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맞냐? 해명해라 이러고 있네요. 김어준 씨는 딱히 아직까지는 언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3억이 물론 일반인에겐 많은 출연료죠. 그런데 김어준 씨가 일반인입니까? 그리고 김어준 씨가 TBS라는 방송사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요? 김어준 씨 같은 유형의 연예인급, 사실상 연예인이죠. 연예인에 준하는 그런 그 방송인들 제법 있어요. 김어준 말고 또 누가 있죠? 손석희 있죠. 김성주 같은 사람 있죠. 배성재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 있죠. 프리 선언 했나? 아무튼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전현무 씨라든지 뭐 이금희 아나운서라든지 그러니까 방송인들 중에 연예인에 준하는 출연료를 받으면서
예,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김어준 씨는 그런 급으로 봐야죠. 너무, 뭐 그런 급으로 봐야죠가 아니고 그런 급이죠. 예. 그런데 5년 동안 23억 출연료를 지급한 게 이게 김어준 씨의 인지도를 생각했을 때 이게 많은 금액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예. 아니 본인의 능력대로 본인의 인지도를 활용해서 방송을 한 대가로 이렇게 5년 동안 23억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업계 방송 업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손석희 씨라든지 예? 그죠? 예. 김성주 아나운서라든지 전현무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생각해 봤을 때 예, 그분들도 이 정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여러분한테 질문입니다. 예. 제가 김어준 씨에 대해서 조금 거리두기 하면서 늘 비판적으로 논평하고 있는 거 여러분 눈치채고 계십니까? 제가 김어준 씨 결코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아요. 예. 비판적으로 볼 게 많다고요. 이 언론인도. 그런데 제가 김어준 씨 비판을 제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당하는 흑색선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그 흑색선전을 이제 검증해 주려다 보니까 저에게 김어준 씨를 비판할 시간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비판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워낙 당하는 흑색선전들이 많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차례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김어준 씨의 좀 약간의 좀 보도 태도라든지 논평의 태도, 예, 비판할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비판을 할 기회가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하도 이런 터무니없는 공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이런 뉴스 논평을 좀 일단 먼저 하고요. 두 번째, 어처구니 없는 뉴스입니다. 이것도. 예. 검찰이 결국 김학의 씨를 불법으로 출금한 의혹입니다. 불법 출금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파이낸셜 뉴스는 아주 그냥 단정적으로 썼네. 이것들이 불법으로 출국 금지시켰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마쳐가지고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출금 조처에 이제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광철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죠. 소환 통보하겠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 이성윤을 어떻게든 차기 검찰총장으로 막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것들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검찰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나 보네. 이광철 비서관이 김학의 씨가 이제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에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 어떤 이제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출국과 관련해서 연락이 갈 거다. 그러니까 법무부랑 다 얘기가 됐으니까 김학의 출국 금지해라. 이렇게 직접 좀 지시 비슷한 걸 했다. 이렇게 이제 공소장에 써 있네요. 이건 일단 검찰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 일단 뭐 그대로 우리가 믿기는 어렵지만 존중은 하면서 제가 그 논평을 하더라도 이건 너무 수사가 과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김학의 씨를 그래요. 뭐 좋아.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시더라도 제가 일단 이 공소장의 내용대로 논평을 해볼게요. 설사 불법 좀 과도한 방식으로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고 치자.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이에요? 검찰이 먼저 수사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언론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얘기일 거예요. 김학의 씨가 원래 그 정식으로 수사 대상은 아니었었어요. 그건 과거에 이제 뭐 성폭행 뭐 별장 접대 이런 건 예전에 1차 수사로 다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인가? 그렇게 이제 열려가지고 그 기구에서 검찰의 어떤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정식 수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사였다고요. 그러면 김학의 씨는 수사로 전환되기 전인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김학의 씨가 2019년 3월 22일 전에 얼마 전에 낌새를 챈 거예요. 아, 이게 단순 조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사로 전환되겠구나. 그럼 수사로 전환되면 내가 인신이 구속될 수 있겠구나. 누군가가 귀뜸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급히 출국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검찰 내부에서 1차적으로 벌어진 겁니까? 에? 이게 김학의 씨에 대한 단순 조사를 넘어서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 검찰의 수사 기밀을 누군가가 김학의에게 흘려준 거잖아요. 수사 기밀 유출이라는 범죄가 검찰 내부 조직에서 1차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사 기밀 유출 사건이 이제 청와대에까지 좀 보고가 된 모양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수사 전환은 아직 안 됐지만, 그러나 김학의 씨가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광철 비서관이 총대를 메고 다소 좀 무리를 해가지고 김학의 씨를 일단 출국금지 조처를 막 한 것 같아요.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소장 내용 따르면. 그러면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검찰이 먼저 수사해야 될 거는 이 불법 출금 조처인 2차 행위입니까? 아니면 수사기밀 유출이라는 1차 범죄, 내부 범죄를 수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1차 범죄부터 수사를 해야죠. 이거 수사기밀 유출한 사람이 누구야, 김학의한테? 에? 범죄자, 곧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한 1차 범죄. 그거를 먼저 수사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1차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해. 그 1차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1차 범죄에 따른 수사기밀 유출에 따른 연쇄 파장 효과를 막으려고 도의루적으로 행동을 한 이성윤 씨나 이광철 씨 같은 분만 때려잡으려고 검찰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당연히 어떤 누구도 불법 출금은 하면 안 되죠. 그게 민주주의 사회 원칙이라면 그래야죠. 우리 형사소송법상 어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도 그죠?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함부로 출국 금지 조처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면 검찰은 왜 공평하게 수사기밀 유출한 사람은 같이 수사를 안 찾아내는데 왜 이광철만 붙잡겠다는 건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0,000명에게만 평등하겠다는 겁니까? 검찰! 만약에 이 수사 전환 대상이 검찰 출신인 김학의가 아니었다면 검찰 이렇게까지 수사하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이성윤 씨나 이광철 씨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에요.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에서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판단을 똑바로 못하는데 이게 무슨 진영주의를 경계하려다가 이 검찰의 장난질을 계속 놀아나 이놈의 진보 언론 법조팀들이.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김학의 씨를 출국금지 조처한 게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나 그 이전에 1차 범죄, 김학의에게 수사로 전환될 것 같다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검찰은 먼저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사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 1차 수사는 생략한 채 왜 2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데 이건 당연히 명백하게 이광철 때려잡기, 이성윤 때려잡기, 문재인 정부 견제하겠다라는 수사의 의도 아닙니까? 진보 언론이 이런 거를 사설로 써야 돼요. 제가 하루라도 이 검찰에 대해서 화를 안 내는 날이 없어. 그냥 이 진짜 허재현 TV의 이 아이템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이놈의 검찰 조직 같으니라고. 에이 참나. 에휴. 자,
요 정도 뉴스 논평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그 방송 서두에서 이 정경심 교수 이제 지금 항소심 공판에서 새로 드러난 이 IP 기록, 예. 검찰이 원래 디지털 포렌식을 먼저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을 때 없던 기록이 지금 새롭게 튀어나왔단 말이죠. 변호인단이 사설 업체에다가 이 PC를 맡겨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을 해봤더니, 예, 없던 기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수사 기록에 없던 IP 기록이 새로 나왔어요. 원래 방배동에 있었던 그때 IP는 끝자리가 137로 끝나요.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인 줄 알았는데 변호인단이 이거를 사설 업체에다 맡겨보니까 끝자리가 112로 끝나는 새로운 IP 기록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건 검찰이 설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은폐한 건지 못 발견한 건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2013년 6월에 이제 이른바 그 뭐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데 2013년 6월에 이 컴퓨터가 동양대에 그 경북에 뭐 그죠? 경상북도에 있죠. 동양대에 있었는지 방배동에 있었는지가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끝자리가 112로 끝나는 요 IP 기록을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2013년 6월에 과연 그 정경심 교수의 그 이른바 그 PC가 동양대에 있었는지 방배동에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배동에 있어야만 공소장 내용대로 방배동 그 자택에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공소 그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소 자체가 무너지는 거를 방지하려고 검찰이 일부러 이걸 숨긴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심이 드는 거란 말입니다. 예. 제가 지난 그 방송에서 이 내용 정도는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것의 의미를 좀 더 분석해 봐야 됩니다. 예. 근데 벌써 15분이 확 지나가 20분이 다 돼가네. 여러분 웬만하면 20분 정도에서 콘텐츠를 제가 끊으려고 하거든요. 예, 잠시 좀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새롭게 드러난 IP 주소의 의미와 재판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